그 다음 경기 이제 오클랜드 레이더스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경기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현재까지 어떤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자코비 브리셋이 계속 그 활약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오클랜드 레이더스이기 때문에. 저번 주에 이제 특히 이제 팔콘스와 경기를 하면서 보여줬던 브리셋의 모습이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이번 주 레이더스와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팔콘스의 수비가 레이더스보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팔콘스는 경기당 그 야드 허용 기준으로 봤을 때 리그 7위의 수비거든요. 그러니까 탑 10 디펜스입니다. 네. 근데 레이더스는 25위거든요. 그러니까 수비가 좀 어느 정도 차이 나는데 팔콘스를 상대로 했을 때 브리셋이 그 정도 활약을 보여줬으면 사실 그보다 훨씬 좀 약한 레이더스를 상대로 했을 때도 좀 브리셋이 괜찮은 활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것도 홈 경기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콜츠가 좀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양팀 쿼터백만 비교해봐도 사실 브리셋이 백업이고 칸은 주전 쿼터백인데 지금 누가 주전이고 누가 후보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고 양팀 러닝백들이 둘 다 괜찮다고는 하지만 말론 맥의 파워러싱이 그래도 한 수위가 아니냐라는 네.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콜츠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사실 이제 오클랜드 레이더스가 현재까지의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두 가지가 딱 안 되거든요. 공격과 수비. 아니 사실 얘네 유니폼이 까만색이잖아요. 깜깜해요. 네. 정말. 네. 뭐 지난주에 콜츠가 상대했던 팔콘스도 까맣고요. 네. 스틸러스도 까맣고요. 근데 공교롭게 다 까만색이네요. 네. 깜깜합니다 정말. 어쨌든 콜츠가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휴스턴 텍산스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물론 이제 카일 앨런 선수가 갑작스럽게 이제 선발 경기를 갖게 됐는데 물론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휴스턴 텍산스가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저도 사실 뭐 텍사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근데 한 가지 변수가 있다라 그러면 휴스턴이 그 오펜시브 라인이 상당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캐롤라이나가 지난주 경기에서 보여줬던 모습 색을 8개나 기록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경기에서도 캐롤라이나가 그만큼의 패스러시를 가할 수 있고 네. 휴스턴이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그래서 디션 잭슨이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또 그게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캠 뉴턴이 언제까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카일 앨런이 또 뭐 이번 주에도 나올 것 같은데 네. 카일 앨런도 이제 노출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휴스턴도 수비가 이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전략을 들고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이제 민슈도 이제 2주 3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카일 앨런이라고 이렇게 못하겠느냐라고 네. 말하면 또 뭐 반박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사실 NFL 코치나 감독들이 상대편을 연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밤새워서 이걸 작전 수립을 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언드래프티드 루키였던 카일 앨런은 그 어쨌든 드래프트 시즌에 한 번씩 팀들이 평가를 해봤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찾아보고 그에 대한 전략을 세워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또 더군다나 텍사스가 홈 경기이기도 하고 전 디션 왓슨이 정말 부상만 안 당한다 그러면 정말 괜찮은 쿼터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텍사스의 승리를 예측해 봅니다. 네. 현재까지 저희의 예측이 계속해서 이제 같이 이제 기찻길 행보로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경기의 예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참 라이온스에게는 가혹할 것 같은 그런 경기예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레이더스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가 안 된다, 공격이 안 되고 수비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이제 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디트로이트가 캔자스시티를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캔자스시티와 똑같이 슛아웃을 벌여서 이기거나 네. 또는 아예 그러니까 캔자스시티 공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 강한 공격력에 맞서서 똑같이 슛아웃을 벌여서 이기거나 아니면 패트릭 마홈스가 이끄는 공격을 아예 패스러시로 원천 봉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다 하려고 그러면 공격력이 그만큼 강하거나 네. 수비력이 그만큼 강해서 패스러시가 정말 강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다 라이온스가 칩스를 상대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뭐 사실 이 경기는 무난히 칩스가 이기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빠르게 이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경기 예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 이게 매력적인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두 쿼터백 모두 좀 보는 재미가 있는 그런 그쵸. 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그 베이커 메이필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올해 상당히 큰 기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성적이 그만큼 안 나와서 문제긴 하지만 상당히 보는 재미가 있는 쿼터백이고요. 네. 라마 잭슨도 사실 뭐 아까 저희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화려한 플레이를 많이 해서 정말 보는 재미가 있는 쿼터백이기 때문에 네. 지난주 뭐 마홈스와 라마 잭슨 이런 뭐 어쨌든 차세대 쿼터백들 대결이라고 했는데 이 두 쿼터백들도 사실 이제 뭐 아직 마홈스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앞으로 NFL을 이끌어갈 두 스타 플레이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상당히 좀 재미있는 쿼터백들의 대결이 될 것 같은데 네. 브라운스가 사실 그 한번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전력이 모두가 예상했던 만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저번 주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램스한테 아슬아슬하게 졌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다른 팀한테 그랬으면 되게 좀 이제 좀 의기소침해지고 아깝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상대가 슈퍼볼 준우승 팀이란 말이죠. 네.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잘하는지 평가 잣대가 될 수 있는 팀하고 경기를 해서 그 팀하고 진짜 마지막까지 승부를 알 수 없는 상황까지 끌고 왔고 네. 막판에 인터셉트만 안 당했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경기를 펼쳤다는 것이 상당히 팀의 사기라든지 전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긍정적이긴 한데 네. 지금까지 시즌 초에 세 경기를 보면서 브라운스가 보여줬던 경기력을 보면 사실 딱 잘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마일스 캐럿의 패스러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잘했다 못했다. 기복이 좀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라마 잭슨이 오히려 패서로서도 메이필드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이븐스가 올해 조금 달라진 모습이 뭐냐면 마크 잉그램이 오면서 러싱 공격이 상당히 막강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라마 잭슨만이 아니라 진짜 러닝백이 있기 때문에 이 러싱 공격이 정말 잘 되면서 레이븐스가 어느 정도 좀 그 공격에서 런 패스가 균형이 좀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레이븐스가 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에서 레이븐스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저는 사실 어떻게 경기 내용만 놓고 보면 이게 좀 뭔가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결국 저는 이 경기에서 이 승부를 가르는 요인은 페널티가 되지 않을까. 페널티나 턴오버나. 네, 생각이 왜냐하면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앞서도 이 마일즈 게러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선수가 잘하는 것도 맞는데 이 선수가 페널티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면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 전반적으로 지난 경기에서도 첫 번째 드라이브 때 아마 그 페널티가 3개인가 그랬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계속해서 페널티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 나중에 스노우볼을 굴리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레이븐스의 승리를 예측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똑같아요. 다음 경기에서 역전하시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다음 경기에서 그럼 한번 좀 바꿔볼까요? 네, 제가 3경기 앞서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뭐 언제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캔자스시티가 전반에 한 10점 뒤졌다고 해서 불안한 팀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3경기 정도는 아직은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이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클로징 능력을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이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버팔로 빌스에 대한 예상으로 이어가겠는데요. 그러니까 의외로 버팔로 빌스가 이제 3승으로 출발을 하긴 했지만 앞서도 이제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빌스가 만났던 상대들이 강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강한 상대를 만나게 되는데 저는 사실 물론 팬심도 있지만 이 빌스가 패츠를 이기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객관적으로 봐서 사실 뭐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지구 예상을 할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AFC 이스트에서 뉴잉글랜드한테 그나마 위협이 될 만한 팀은 버펄로다. 그것도 맞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즌 초반에 어쨌든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사실 이제 마이애미나 뉴욕 잭스가 워낙 약해서 버펄로가 그 나머지 3개 팀 중에서 이제 군계일을 악인 뭐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버펄로가 지금 시즌 뭐 초반에 전승을 하면서 지금 뉴잉글랜드랑 지구 공동선두란 말이죠. 이게 사실 얼마 만에 들어보는 얘기입니까? 근데 이제 버펄로가 진짜 어쨌든 그 위치를 인정받으려면 이런 대결에서 이겨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기회가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일단 홈 경기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지금 페이트리어츠가 부상이 많습니다. 오펜시브 라인이 부상이 많고 또 일부에서 그 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풀백 제임스 데블린이 IR에 올라가서 안 좋은 러싱 공격이 더 어렵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페이트리어츠가 지금 많이 평소 전력보다 약화돼 있다. 음. 그리고
아마 큰 부상은 아니라 돌아올 것 같지만 좌시 고든이나 줄리안 에들만도 부상을 당했었다. 네. 그렇다 그러면 뭐 경기력이 좀 제약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뉴잉글랜드를 이기려면 빌스 입장에서 지금이 저로 기회다. 네. 이렇게 어쨌든 호랑이가 이빨 빠지고 조금씩 약해졌을 때 그때 잡지 않으면 언제 잡겠느냐. 그래서 빌스 입장에서는 한번 이럴 때 한번 뉴잉글랜드를 잡아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쉽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승부 예측을 하자 그러면 뭐 페이트리어스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사실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어느 정도 이제 좀 차포를 떼고 경기를 한다 이런 느낌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패트리어츠가 승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바로 다음 경기 이어서 이제 템파베이와 LA 램스의 경기인데요. 저는 벅스가 램스에게 이길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드네요. 저도 이 경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뭐라고 써왔냐면 이 경기는 이번 주에 가장 미스매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걸 왜 그러냐면 이제 버커니어스를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상대했던 뉴욕 자이언츠 어떤 팀이었습니까? 주전 러닝백, 그다음에 뭐 지금 리그 최고급의 선수인 러닝백이 빠졌고 네. 신인 쿼터백이 데뷔전을 치르는 경기인데 그 경기를 졌단 말이죠. 그렇죠. 홈에서. 네. 그런데 슈퍼볼 준우승 팀 경기를 치르는데 원정 가서 치른단 말이죠. 네. 이거 사실 쉽게 뭐 이길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은 경기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뭐 좀 쫓아가기 위해서 이런 경기를 좀 업셋을 예상하긴 해야 되는데 네. 뭐 여기서는 괜히 했다가 이거 지금 잘못 예측하셨다가는 오히려 벌어지기만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무난하게 램스의 네.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자, 다음 경기는 시애틀 시옥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경기에 대한 예측인데요. 물론 이제 제한카, 물론 제발 한국인이면 물론 이제 카디널스 응원하지만 그래도 시옥스의 승리가 좀 예상되는 바. 네.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을 놓고 보면 네. 이 경기도 한쪽으로 기웁니다. 네. 그러니까 시옥스가 훨씬 전력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옥스의 강점 중에 하나는 이제 이번 시즌에 시즌 초에 이제 제데이비안 클라우니가 오면서 패스러시가 강해지면서 그게 바로 이제 카디널스의 약점인 오펜시브 라인을 공략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훨씬 이제 시옥스가 더 유리한데 다만 한 가지 이제 시옥스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동안 경기 치르면서 보여줬던 거는 초반에 되게 부진하다. 이게 발동이 걸리는데 너무 늦다. 네. 그래서 뭐 전반전까지 7점, 3쿼터까지 7점 이렇게 묶이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카디널스가 카일러 머리가 초반에 보여줬던 것처럼 뭐 한두 경기 보여줬던 것처럼 막판에 4쿼터 뭐 연장전 가서 이런 대활약을 펼친다. 그러면 사실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뭐 양팀 어떤 전력의 차이를 좀 놓고 보자 그러면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옥스를 안 뽑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경기에서 물론 카일러 머리 선수가 굉장히 잘했으면 좋겠지만 이 카디널스의 오라인이 얼마나 열릴지 색을 시옥스의 수비진이 몇 개나 기록을 할지가 사실 좀 이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일러 머리 선수는 굉장히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시카고 베어스 경기에 대한 예상을 해볼 텐데요. 이 경기가 또 이즈만 위원이 준비해온 경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뭐 좀 나머지 경기들과는 달리 좀 깊게 분석해보겠다. 심층 분석. 심층 분석. 두 경기 중에 하나인데 이 경기를 택한 이유는 이제 사실 뭐 시즌 초 예상과는 달리 베어스가 너무 부진하기 때문에 뭐 베어스가 왜 이렇게 못하지? 특히 이제 공격이 왜 이렇게 못하지? 네. 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어스 특히 이제 트루비스키 그 공격이 왜 이렇게 잘 안 되냐라는 네. 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4가지 정도의 원인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 원인은 꼭 이제 뭐 미첼 트루비스키만이 아니라 어느 쿼터백이나 성적이 안 좋아질 때 원인 중에 공통적인 것은 패스러시가 더 많이 들어오면 성적이 안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트루비스키 같은 경우에 올해 보면 처음 3경기에서 패스러시가 강한 팀들을 상대하면서 네. 패스러시를 좀 많이 당했고요. 프레셔를 당하면서 색을 좀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3경기 만에 색을 8개를 당했는데 네. 그걸 1년으로 환산하면 42개거든요. 작년에는 보면
1년 전체로 봤을 때 27개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올해는 벌써 그거를 이제 50% 이상 초과하는 그런 이제 수치의 페이스이기 때문에 네. 패스러시를 많이 당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쿼터백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패스할 시간이 적어들고 그러면 패스 성공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패스 성공률을 보면 작년에 이제 트루비스키의 패스 성공률이 66%였는데 지금 58%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터치다운 대 인터셉트 레이쇼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네. 이 수치들이 트루비스키 신인 때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그 전에 신인 때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간 모습이거든요. 성적을 놓고 봤을 네. 때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베어스가 지금 전반적으로 러싱 공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작년에 베어스가 보면 이 타릭 코헨이라는 변칙 플레이하는 그 러닝백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던 하워드라는 전통적인 이제 파워러싱을 하는 러닝백을 잘 섞어가면서 러싱 공격을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리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랭킹이 한 11위 정도에 되면서 아주 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해주는 그런 러싱 공격을 보였는데 조던 하워드가 트레이드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다른 선수들이 오긴 했지만 뭐 데이비드 몬고머리라든지 마이크 데비스가 오긴 했지만 지금 타릭 코헨하고 섞어선 조합이 그렇게 잘 안 묶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리그 랭킹으로 봤을 때 러싱이 지금 리그 22위로 떨어져 있고요. 한 경기당 팀 전체로 봤을 때 한 선수가 아니라 네. 팀 전체로 봤을 때 지금 100야드를 뛰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타릭 코헨, 이 선수가 작년에 시카고 베어스가 이제 맷 내기 체제에서 다양한 공격 패턴을 보이면서 공격력이 좋아졌던 네. 그런 요인 중에 하나인데 올 시즌에 타릭 코헨의 활약이 상당히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타릭 코헨이 가져갔던 어떤 공격에서의 비중을 보면 725야드 전진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보여줬던 활약을 1년치로 환산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타릭 코헨을 통한 변칙 플레이나 빅 플레이들이 잘 안 나오고 있다. 근데 이게 타릭 코헨 자체의 어떤 그 경기력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맷 내기가 전반적으로 러싱 공격이 잘 안 풀리고 패스 러시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거에 대응할 만한 다양한 플레이를 펼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작년보다 플레이 콜링도 좀 퇴보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당연히 트루비스키 본인 자체도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대응하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패스가 성공률이 떨어진 걸 떠나서 되는 패스들도 보면 작년과 달리 패스가 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다 엮여서 베어스가 상당히 그중에서 트루비스키가 올해 좀 활약이 상당히 좀 떨어졌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어디 인터넷에 좀 봤었는데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기록했던 어떤 성적들도 그러니까 강팀을 상대로는 이 좀 좋지 못한 성적 그렇죠. 그리고 약팀을 상대로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하면서 이게 상쇄되는 쉽게 말하면 세탁을 했다라는 이제 스탯 세탁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스탯 세탁을 좀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앞으로 경기하다 보면 이제 약팀들을 상대로 하다 보면 그게 좀 스탯이 나아질 수 있는데 지금 초반에 어쨌든 패스러시가 강한 팀들을 상대하면서 조금 이렇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데 그게 이제 트루비스키만이 아니라 베어스 공격 전반적으로 그렇고 제가 느끼기에는 맷 내기의 어떤 플레이 콜링도 조금 작년만 못한 게 아니냐. 네. 어떤 다양성, 좀 이렇게 좀 예측하기 어려운 플레이 이런 것들을 좀 콜하는 게 조금 좀 작년만 못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루비스키 선수 자체에 대한 의문도 좀 있는 것이 뭐 경기를 보다 보면 종종 와이드 오픈 찬스에서 열려 있는 그쵸. 선수들 못 보고 그렇죠. 패스를 못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러니까 트루비스키 본인도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패스 정확도도 떨어지고 오픈 리시버를 미싱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악재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제 오펜스를 다시 개선할 거냐, 트루비스키를 어떻게 다시 이제 원래대로 좀 아니면 그 이상으로 발전시킬 거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트루비스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해야 됩니다.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트루비스키가 뭐 라마 잭슨이나 디션 왓슨급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민첩하고 잘 뛰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이 달릴 수 있는 기동력은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그럼 이런 정도의 기동력이 있는 쿼터백이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파켓에서만 묶어둘 것이 아니라 이 쿼터백이 롤아웃해서 파켓 밖으로 나가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패스러시를 피하는 시간도 벌어질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벌면서 리시버들이 오픈 리시버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기동력 높은 쿼터백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에런 로저스나 뭐 패트릭 마홈스도 그렇고요. 러셀 윌슨이 빅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상황을 보면 대부분이 파켓에서 롤아웃 해가지고 시간을 벌어서 하는
때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트루비스키한테도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자는 거죠. 그래서 자꾸 어쨌든 본인이 지금 프레셔가 자꾸 눈앞에서 들어오는데 이런 거에서 이런 상황을 피해서 본인이 또 기동력도 있겠다. 네. 그러면 자꾸 롤아웃 시키자. 그래서 본인이 공간이 뚫리면 본인이 뛰기도 하고 롤아웃에서 시간을 벌어서 오픈 리시버를 찾아서 패스터는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이제 공격을 좀 활로를 만들어 가야 된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면서 그렇게 시간이 벌어지면 이제 오픈 리시버들이 생기면서 롱 패스가 조금씩 되고 그렇게 되면 수비가 이제 스트레칭 되면서 필드 중앙이 열리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테일러 게브리엘이라든지 이런 빠른 선수들을 통해서 이제 슬라스를 통해서 이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이럴 때 이제 변칙 플레이를 쓰기가 좋거든요. 타리 코엔이라든지 이번에 영입된 코데랄 패터슨 선수 같은 선수들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스위스 아미 나이프거든요. 네. 이런 선수들을 통해서 변칙 플레이를 한다거나 특히 아니면 타리 코엔 같은 선수를 통해서 스크린 패스를 한다 그러면 이 필드 중앙 부분이 뚫리는 거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비가 좀 이제 패스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게 만든 다음에 취약한 러싱 공격을 풀어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몬고메리라든지 마이크 데이비스가 그때 이제 러싱 공격을 하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트루비스키도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뛰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좀 공격 패턴을 좀 다양화해야 작년 같은 내지는 그보다 더 발전된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현재까지 베어스가 왜 부진한지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번 주 근데 바이킹스 상대로 하면서는 이제 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또 한 번 패스러시가 강한 팀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롤아웃 플레이를 많이 하는 것도 좋고 또 하나는 패스러시를 무력화라기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방어하는 방법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리시버들이나 그러니까 블로커들 외에 오펜시브 라인 외에 엑스트라 블로커를 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러싱 공격이 많이 안 풀리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일단은 패스 공격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풀어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패스 러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러닝백이라든지 타이드엔드를 엑스트라 블로커를 두는 거죠. 그래서 패스 러시를 좀 무력화시키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격을 좀 풀어나가는. 네. 그래서 이런 걸로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조금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21 퍼스넬 또는 12 퍼스넬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제 네. 21이 이제 말 그대로 21이 아니라 21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가 러닝백, 뒤에가 이제 타이트엔드. 타이트엔드. 그래서 이제 한 명씩을 더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뭐 11 포메이션 그러면 러닝백 하나, 타이드엔드 하나, 리시버 3명인데 그렇죠. 21이던 12던 하면 이제 러닝백이나 타이드엔드를 한 명 더 쓰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선수들을 엑스트라 블로커로 전 쓰자라는 거죠. 엑스트라 블로커로 쓰고 리시버들이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네. 트루비스키한테 안정적으로 패스할 시간을 좀 벌어주면 그래도 좀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또 하나는 베어스가 뭘 해줘야 되냐면 베어스는 수비가 공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수비를 잘하는 팀이라는 거죠. 단순히 막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공을 뺏어오는 이런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 부진한 공격력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공격이 득점하기 위해서 가는 거리를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수비에서 테이크어웨이를 많이 해주면 네. 공격이 좀 활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부분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어디에 승리를 좀 예상을 하세요? 일단은 저는 바이킹스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베어스가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방식으로 하면 충분히 살아날 수도 있는데 저는 아까 1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바이킹스의 러닝 공격이 정말 좋은 것 같아서 네. 이 좋은 수비에 좋은 러싱 공격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리고 제발 네. 커크 커즌스가 망치지만 않는다 그러면 바이킹스를 이기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경기가 사실 이제 원정 경기긴 하지만 베어스가 사실 시즌 초반에 홈에서도 보여준 모습이 이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바이킹스가 뭐 사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강한 수비와 러싱 공격은 원정 경기 가서 잘한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쓰는 표현은 이제 뭐 러싱 게임 앤 디펜스 트래블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원정 경기 가도 이제 수비와 그 러싱 공격은 잘한다. 패싱 공격은 사실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원정 경기 가면 이제 원정 가면은 쿼터백이 이제 리시버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도 힘들어지고 네. 그러면 이제 라우트를 잘못 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경기장 컨디션도 그렇죠. 영향을 받고요. 그렇죠. 그 영향 받아서 패스가 잘 안 나갈 수도 있고 근데 러싱 공격이나 수비는 이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지금 바이킹스의 강점인 수비와 네. 러싱 공격이 제 역할을 해준다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커슨스가 망치지만 않는다고 그러면 저는 원정 경기이지만
바이킹스의 승리를 예측해 봅니다. 저는 시카고 베어스의 승리를 예측했는데 일단은 시카고 베어스의 홈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킹스의 수비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베어스의 수비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그쵸.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커즌스와 트루비스키 사실 지금의 어떤 컨디션을 놓고 보면 뭐 독인 개긴이다라는 이런 단어가 좀 생각이 나는데 근데 뭔가 결정적인 클러치 상황에서의 이 결정적인 미스테이크는 뭐 트루비스키보다는 그래도 커크 커즌스가 조금 더 이 기억에 남을 만한 그 플레이가 많아서 그런 그렇죠. 상황들이 많지 않았나. 네. 그래서 저는 베어스가 승리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새 네. 이제 1승을 제가 픽업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승차가 4로 벌어지는 거죠. 2로 좁혀지는 거죠. 자, 다음 경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잭슨빌 제기어스와 이제 덴버 브론코스의 경기인데요. 저 가드너 민슈한테 굉장히 빠졌기 때문에 좀 제기어스의 승리를 예측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진짜 저도 이 경기를 이제 뭐 생각할 때 제일 네. 먼저 생각했던 게 그거거든요. 민슈 매직이 언제까지 갈 거냐. 네. 지금 사실 이제 뭐 매직이라는 말을 썼지만 정말 이제 놀랍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물론 이 정말 예측을 전혀 못했던 선수가 와서 팀을 이렇게 캐리하고 있다는 게 놀랍기 때문에 민슈 매직이라는 말을 과감히 썼는데 이게 언제까지 될 거냐. 근데 이제 저는 제기어스 하면 지금 걸리는 게 하나가 뭐냐면 네. 러닝 게임이 사실 너무 마음에 걸립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레너드 포넷이 프로에 올 때는 정말 큰 기대를 받고 왔는데 뭐 부상도 당하긴 했지만 정말 지금까지 프로에 와서 보여줬던 모습은 저는 상당히 실망스럽거든요. 이제 포넷이 그 지금 올 시즌에도 보면 3경기를 치르면서 경기당 60야드가 채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게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그 부담은 러닝 공격이 못하는 부담은 패싱 공격에 갈 수밖에 없고 그럼 쿼터백한테 가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제가 아까 뭐 카일 알렌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루키 쿼터백들이 아니 뭐 루키든 아니면 처음 출전하는 그 후보 쿼터백이든 게임 필름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상대 수비수들이 예측을 못하고 나와서 그렇지만 이제 한 경기씩 쌓이고 있거든요. 그럼 민슈에 대한 대비책도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는 그 브론코스를 보면 네. 터질 때가 됐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공격보다도 브론코스의 강점인 수비 그리고 특히 이제 계속 그 말씀드리지만 본 밀러, 브래들리 첩 중심의 그 패스러시가 정말 강한데 네. 3경기 동안 색을 하나도 못 하고 있다. 이게 저는 어쨌든 언젠간 터질 건데 네. 터질 때가 됐는데 그게 이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패스러시를 해서 어쨌든 좀 브론코스가 민슈를 좀 막고 러싱 공격도 차단하고 그러면 사실 이제 뭐 브론코스가 이 경기에서 한번 좀 포텐을 터트려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에서 브론코스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어쨌든 공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근데 그것도 보면 저번 경기부터 하나 이제 브론코스가 달라진 게 뭐냐면 이제 필립 린스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그건 맞죠. 그래서 러싱 공격이 되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겁니다. 아까 이제 컬 커슨스 말하면서 컬 커슨스가 망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플래코도 이제 플래코 손에서 공을 뺏어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필립 린스한테 주자는 얘기죠. 린스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 그래서 똑같이 수비와 러싱 공격 쿼터백은 그냥 어쨌든 좀 조심해라 라는 정도로 해서 하면 저는 브론코스가 이길 때가 됐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가 그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저는 막강 코너가 이게 플라코의 공을 한 번은 인터셉션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브론코스의 승리를 예상하셨나요? 네. 그러면 저는 잭슨빌 제기어스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또 달리게 됐어요. 한 경기 차이로 이제 쫓아가게. 네. 5경기 차이가 됐죠. 다음 경기 여기서 또 갈리겠는데요. 글쎄요. 네. 전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뉴올리언스 세인츠의 경기는 세인츠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그러셨습니다. 네. 굉장히 좀 실망하신 듯한 아니 그런 의외이실 텐데 네. 저도 사실 세인츠 승리를 예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팬심과 예상은 다르다. 그렇죠. 이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객관적인 사람입니다. 카우보이스도 3승 무패긴 하지만 지금까지 3승을 거뒀던 팀들의 전력을 합쳐보면 전적을 합쳐보면 1승 8패거든요. 뭐 자이언츠, 레드스킨스, 돌핀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가 사실 올 시즌 첫 번째 테스트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뭐 브리스가 빠진 상황이죠. 그렇지. 근데 브리스가 빠진 상황에서도 시애틀이 저번에 졌거든요. 네. 근데 시애틀이 왜 졌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세 가지인데요. 러싱 게임이 없었다. 그다음에 실수가 너무 많았다. 그리고 초반에 너무 벌어졌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브리스가 빠진 세인츠한테 시애틀이 패한 원인인데 네. 카우보이스는 그런 거랑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이게 뭐냐면 카우보이스는 러싱 게임이 있죠. 네. 그리고 초반에 이렇게 많이 쳐지지 않을 것이 카우보이스는 러싱 공격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 페이스를 주도권을 주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페이스를 속공이 아니라 지공으로 가지고 가면서 세인츠가 공을 잡을 기회를 줄이려고 할 겁니다. 일단 하이 스코어링 게임이 안 나올 거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로스코링 뭐 꼭 로스코링 게임은 아니어도 되지만 어쨌든 경기를 그 경기 시간을 단축한다는 거죠. 네. 러싱 공격을 통해서 계속 이제 시간을 끌어가면서 공격 기회를 많이 안 주겠다 그렇죠. 이런 이제 얘기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우보이스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시옥스보다는 더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세인츠도 보면 저는 세인츠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패싱 공격을 저번 주에도 한 거 보면 테디 브리지워터에게 많이 시키진 않았어요. 네. 시켜도 쉬운 거, 안정적인 것부터 시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달라스가 그래도 만만치 않은 상대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공격을 할 때는 쿼터백의 실수를 좀 최소화하고 가장 잘하는 선수에게 공을 많이 줄 거다. 네. 그거 누구냐? 알빈 카메라다. 그럼 똑같이 스타일은 다르지만 그 카메라와 엘리엇이 스타일은 다르지만 두 팀 다 러싱 공격, 러닝백 중심으로 공격을 하지 않겠느냐. 네. 비슷한 페이스로 갈 것 같은데, 그리고 홈 경기다. 세인츠가 홈에서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정 팀이 뉴올리언스 가서 이기기 상당히 힘듭니다. 진짜 메르세데스 벤츠 슈퍼돔은 원정 팀들이 와가지고 이기기 정말 힘든 경기장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정말 카우보이스가 이기면 좋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기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세인츠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네. 의외로 둘 다 세인츠의 승리를 예상했어요. 저는 사실 이거 이 회심의 한 픽이었거든요. 의외로 세인츠의 승리를 픽을 하셨어요. 네, 이제 먼데이 나이트 풋볼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신시내티 벵갈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사실 이게 물론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일정을 다 정하기 때문에 뭐 이게 중간중간에 어떤 변수들로 인해서 틀어지기는 하지만 올 시즌 유난히 이 프라임타임 경기들이 왜 이 모양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 지금 똑같은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저희 그 유튜브에 질문 올라온 것 중에 하나 어떤 분이 그런 질문도 해주셨거든요. 이거 경기 바꿀 수 없냐 질문도 그렇죠. 해주셨는데 네. 먼데이 나이트 풋볼은 못 바꿉니다. 그래서 뭐 사실 원래 썬데이 나이트 풋볼만 바꿀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 원래 먼데이 나이트 풋볼에서 뭐 0승 3패 팀들의 대결을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대됐던 거는 어쨌든 벵걸스는 이제 잭 테일러라는 신인 감독이 와서 좀 기대하지 않았을까라는 것과 네. 스틸러스는 뭐 만년 강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기대를 했을 텐데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 빅벤까지 빠져서 빅벤 없죠. 스타 파워까지 이제 좀 결여된 그런 매첩이 됐는데 네. 이제 이 경기를 뭐 그래도 뭐 분석을 해보자 그러면 이 두 팀이 공통적으로 시애틀하고 샌프란시스코를 상대했었습니다. 두 네. 팀 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시애틀에는 한 점, 두 점 차이로 아깝게 패했고 샌프란시스코한테는 좀 그 결과가 달랐는데 벵글스는 샌프란한테 대패를 했고요. 스틸러스는 마지막까지 승리의 찬스가 있었는데 아쉽게 패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렇게 상대 팀과의 대결만 놓고 보자고 하면 스틸러스가 좀 더 나은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스틸러스는 이제 첫 경기 뉴잉글랜드한테 대패한 이후에는 그래도 경기력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뉴잉글랜드 경기가 좀 예외였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벵걸스는 첫 경기 시애틀하고 잘한 다음에 경기력이 막 들쭉날쭉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벵걸스가 첫 경기를 저는 보면서 되게 기대했던 건 잭 테일러 시스템이 괜찮다. 그리고 과감히 다양한 플레이를 하고 앤디 덜튼이 여기서 잘 맞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두 번째 경기부터는 여지없이 또 아니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어떤 게 진짜 벵걸스야 라는 걸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벵글스가 처음에 보면 이제 뭐 존 로스라든지 타일러 보이드라든지 또 심지어 어든 테이트 같이 이런 선수들에게 롱 패스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성공률을 좋게 가져갔었는데 또 어느 순간 그것도 또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약간 그 경기가 뭐 아니면 도 이런 경기력을 보이는데 네. 이렇게 일관성 없는 좀 꾸준하지 않은 경기력을 보이면 사실 상대편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스틸러스도 어떤 생각이 들 거냐면, 야 우리 뭐 쿼터백도 빠졌고 러닝백도 지금 뭐 부상이었다고 네. 막 이렇고 전체적으로 팀이 상당히 침체해 있는데 드디어 이길 기회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경기에 오히려 상당히 뭐 의기투합해서 정말 전력을 다해서 정말 최선의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스틸러스가 올해 또 하나 약점을 보자 그러면 런 디펜스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런데 벵갈스 러닝 공격이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스틸러스가 어떤 정신적으로도 무장을 하고 나올 수도 있고 본인들의 약점도 자연스럽게 좀 커버되는 효과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 그렇다고 보면 스틸러스가 득점만 좀 해줄 수 있으면 네.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음. 저번 주 경기를 보니까 이것도 쉽지 않겠다. 이슬 루돌프가 그래서 제가 이 경기를 보면서 진짜 이걸 누굴 뽑지? 정말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 김민준 아나운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마카마카. 네, 마카마카죠. 계속 그 생각이 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틸러스가 이길 것 같은데 근데 그럼 득점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는 계속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그 스틸러스 같은 명문 구단이 그리고 감독이 어쨌든 마이크 탐린이라는 어쨌든 명장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명문 구단의 자존심이 있어서 홈 경기에서는 어쨌든 이 경기 3패한 이후에 4패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한 표를 던져보겠습니다. 애매하면 홈팀이다. 뭐 어쨌든 이길 것 같다. 네. 피츠버그가 런 디펜스가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패싱 디펜스도 그렇게 썩 그렇죠.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신시내티엔 누가 있다? 4.22의 사나이가 있다. 물론 이제 존 로스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이제 패스 능력이 또 이렇게 물론 문제가 있는 친구가 있긴 하지만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이게 됐다 안 됐다 하더라는 네.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세컨더리들이 존 로스를 막을 수 있느냐? 쉽게 막을 수 있겠느냐? 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일단 생각을 조금 해봤고요. 그리고 일단 루돌프가 지난 경기 밥상에 그렇게 뻥뻥 걷어찼는데 과연 이 아무리 이제 약체인 벵갈스라고 하더라도 쉽게 이렇게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요. 이게 오히려 이번에는 밥상을 차지 않고 밥상을 차려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든 수비는 될 것 같은데 득점을 어떻게 하지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뭐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긴 사실 하지만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긴 해요. 그렇죠. 뭐 이거는 네. 뭐 누가 이겨도 업셋이 아니죠. 네. 그래서 어쨌든 벵갈스 뽑으신다. 저는 벵갈스의 승리를 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머지 14경기에 대한 이 경기 예상도 좀 해봤는데요. 참 흥미로운 그런 경기들이 좀 많은 이번 4주차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뭐 재밌는 경기도 있을 거고 지금 뭐 먼데이 나잇 풋볼처럼 사실 경기를 보지 않아도 크게 재미없을 것 같다라고 예측되는 경기도 기대가 안 되는 있습니다. 경기들도 있죠. 네. 어쨌든 벌써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거의 한 4분의 1 정도가 그렇죠. 지나가는 거잖아요. 정규 시즌에 이제 4분의 1 고지에 이르는 거죠. 네. 벌써부터 속이 상하는데요. 시즌이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너무 빨리 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한번 시작하면 또 금방 가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 4주차 경기들도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 저희는 이렇게 이제 2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3부 이제 Q&A 세션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